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GDG 백엔드 스터디부원 오지현입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요, 회원 탈퇴, JBA의 캐스케이드와 참조 무결성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제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회원 탈퇴라는 키워드 하나에서 캐스케이드, 참조 무결성 등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을 좀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준비해본 주제입니다. 음,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회원 탈퇴 로직을 구상하며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를 했어야 됐는지 백엔드 기본 지식과 좀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미 관련된 내용들은 제 이번 주차 블로그 내용이어서 혹시 좀 많이 발표하려고 조금 짧게 줄였어요.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다면 블로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원 탈퇴. 일단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회원 탈퇴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요.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의 신뢰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입자를 그냥 내보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이제 스페이스에서는 개인 회원 탈퇴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좀 간추려서 한 세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드 딜리트를 쓸 것이냐, 또는 소프트 딜리트를 쓸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참조 무결성, 서비스 탈퇴 시 어떤 정보까지 삭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야 했고요. 세 번째로 캐스케이드, 연관된 데이터를 어떻게 한 번에 싹 정리할까, 싹 없애버릴까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1, 2, 3번을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할 거여서 좀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드 딜리트를 쓸지 소프트 딜리트를 쓸지를 이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뭘 쓸지 고민하기 전에 일단 뭐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소프트 딜리트랑 하드 딜리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이제 하드 딜리트는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을 그냥 진짜 온데간데 없이 싹 다 없애버리는 거고요. 소프트 딜리트는 이거 삭제 처리되었다라고 이제 태그로 삭제 여부를 표시를 해서 삭제된 셈 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럼 소프트 딜리트를 썼다면 데이터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건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좀 더 체계에 가까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프트 딜리트는 논리 삭제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삭제하지 않고 삭제된 것처럼 표시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아까 플래그 같은 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컬럼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컬럼 뒤에다가 is deleted 지워졌냐 안 지워졌냐라는 컬럼을 추가를 해서 삭제 여부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실질적으로 데이터 자체는 남아있으니까 삭제를 해도 복구가 쉽고요. 이력과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is delete 뒤에다가 삭제가 언제 되었는지, 삭제가 언제 되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걸 남겨둔다면 기록도 남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쉽다라고 써놨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DB에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겠죠. 용량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쿼리 삭제 삭제 여부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용을 할 때는 회원 탈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원 탈퇴에 좀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주문 기록, 그리고 데이터 이력이 남아있어야 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결제 정보 같은 건 남아있어야 뭐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셔도 결제하셨죠라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소프트 딜리트가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드 딜리트, 분리 삭제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를 DB에서 완전히 삭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용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쿼리가 단순합니다. 왜냐면 그냥 싹 다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단점, 한 번 삭제하면 복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삭제 이력 추적이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무결정이라고 써놨네? 참조 유연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용자에는 조금 필요 없는 것들, 임시로 제가 확인하려고 넣어놓은 로그 같은 거나 임시 데이터, 복구가 필요 없는 데이터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완전히 삭제가 되어야 하는 데이터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 탈퇴를 할 때 원래 소프트 딜리트를 써야 하는데 저는 하드 딜리트를 썼습니다. 일단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 캐스케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그 캐스케이드라는 거를 좀 더 경험을 확실하게 해보고 싶어서 하드 딜리트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드 딜리트랑 소프트 딜리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조건에서 서비스 탈퇴를 할 때 이제 어떤 정보까지 없애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탈퇴를 할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를 탈퇴할 때 제가 작성한 게시물이 삭제 처리가 될지 아니면 제 이름값만 널값으로 남겨 게시물을 그대로 그냥 남겨둘지 뭔가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 블로그 같은 것들도 제가 탈퇴를 했을 때 게시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삭제 처리하는 것들이 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서비스마다.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왜 고민해야 되냐. 여러 정보들은 이제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긴밀한 관계로 연결된 정보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 삭제하면, 이제 그거를 참조하고 있던 또 다른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이제 갈 곳 없는 데이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설명한 예시인데요. 음, 일단 방금 얘기했던 게시물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게시물 테이블에 게시물 아이디 1번 있고 저는 콘텐츠를 이제 써요. 그리고 이제 게시물에 들어갈 때 게시물 이미지를 이제 붙여 넣을 수 있는데 게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게시물 이미지에는 포스트 아이디가 이 친구의 FK로 아이디 1이 들어가 있고 A랑 B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아이디 1은 게시물에 사진 A, B가 이미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게시물을 냈다 아이디 1인 게시물을 삭제를 해버리면 게시물 이미지는 갑자기 이제 여기가 널값이 되면서 온데간데 없이 이제 어떤 게시물이랑 이제 관련이 돼 있는지가 정보가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DB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는 이게 삭제하고 했을 때 오류가 뜨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널 값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3-2에 오면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FK랑 PK를 배우면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지 AB는 밟고 넣는 데이터, 오픈 레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 곳 없는 데이터가 생기는 경우 참조 무결성이 이제 위반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데이터가 무작위로 저장되어 있기만 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데이터 정확성이랑 참조 무결성이 보장된 이거는 보장되지 않은 예시이고요. 보장되도록 탈퇴 로직을 잘 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이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방금 제가 해드렸던 얘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고화 레코드가 되거나 알 곳 없는 데이터가 되는 상황을 참조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조 무결성이 보장되도록 탈퇴 로직을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떤 정보까지 이제, 세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가 안 끝났네요. 그래서 어떤 정보까지 이제 삭제를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에서 나와 있던 테이블들이고 정보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번부터 7번 그리고 1, 2, 3번이 전부 전체에 있는 테이블 이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삭제하지 말자 남겨두자라고 두고 위에 7개는 이제 삭제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 과정이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 블로그를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삭제해야 하는 게 유저 게시물, 게시글, 사진, 아카이브, 즐겨찾기, 가족, 수신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서 이 7개를 삭제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참조 무결성을 유지를 하면서 잘 지키면서 어떻게 삭제를 할 것인가
근데 삭제를 할 때 그냥 하나하나 삭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한 번에 싹 처리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싹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가 이제 캐스케이드라는 친구인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요. 캐스케이드는 영속성 전이라고 부릅니다. JPA에서 구무 엔티티에 수행한 작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장, 삭제, 병합 등이 연관된 자식 엔티티에도 자동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종류에는 뭐 persist, remove, merge, refresh, detach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지금 캐스케이드에서 remove라는 거를 써서 부모가 삭제되면 그 자식도 삭제된다라는 이거를 써서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좀 더 생각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7개 혹시 기억하시나요? 7개가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이 북마크가 지워지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원래 삭제가 안 됩니다. 첨부 무결성을 지켜줘야 하니까. 네, 삭제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삭제를 하면 이 친구도 자동으로 삭제되게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하나로 그러니까 이 친구를 캐스케이드 설정을 해 그리고 패밀리가 삭제가 되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가 전부 다 삭제될 수 있게 캐스케이드를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걸어뒀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글이 삭제되면 사진이 자동 삭제되고 아카이브가 삭제되면 즐겨찾기가 삭제되고 가족이 삭제되면 뭐 게시글 아카이브 수준자가 자동 삭제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쳐서 캐스케이드라는 영속성 정의라는 걸 도구를 통해서 제가 회원 탈퇴를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하드 딜리트를 싹 다 정보를 싹 다 없애버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이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캐스케이드로 소프트 딜리트를 쓸 수는 없었을까? 원래 일반적으로 카카오톡도 그렇고 모든 서비스들이 거의 대부분 소프트 딜리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딜리트가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발표랑은 별개로 제 생각에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그리고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JPA의 캐스케이드는 실제 엔티티의 영속성 형태 변화 등에만 동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소프트 딜리트처럼 단순히 삭제 플래그만 바꾸는 동작 아까 그 플래그를 뭐 트루 펄스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자동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소프트 딜리트를 캐스케이드로 구현하려면 그렇게 자동으로 전파되게끔 하는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코드를 따로 작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회원 탈 서비스에서 회원 탈퇴를 구현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발표에서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